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이제 합류를 한 거는 이재명 후보의 그 감원전 정책과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에 동의를 해서인 건지. 일단은 탈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미디어 오늘 이재명 후보 원자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정책들을 잘 마련하고 이러한 약속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온대 조현호 기자입니다. 네, 그 원자력 그 김규태 교수님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이제 교수시고, 또 이제 김용희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이제 교수신데요. 여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이제 합류를 한 거는 이재명 후보의 그 감원전 정책과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에 동의를 해서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원전 강구 건설을 다시 과거처럼 하겠다고, 모든 정책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좀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입장이시고, 또 어떻게 다른 그러면 정책을 좀 수립하신다고 하면 어떤 다른 정책을 수립하시겠다는 걸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탈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께서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에 대한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고, 앞으로 후보께서 당선되시면 국민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한 것은 원자력의 역할, 즉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서 원자력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국민의 시각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저희들 수립하고자 참여한 거고요. 감원전이라든가 탈원전 그 어휘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확한 의미를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제 참여 이유는 원자력의 역할을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도 국가 성장 동력에서 원자력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 있는 주요 이제 기후 탄소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계속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의 어쨌든 대부분의 감원전 정책이라는 것도 탈원전과 큰 별반 신한울 3, 4호기의 처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과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좀 좋은 질문인데요. 네. 여기 과학과 혁신을 위해서는 소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통하고 토론하고 제가 이해가 불용을 이해하고요. 그분들이 이해가 불용을 서로 이해해서 국가 발전에 의해서 최적의 제안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산소중립위원회도 우리 선대위에 하나의 위원회 있고요. 과학과 혁신위원회도 선대위의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가 수립됐을 때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라든가 명확한 공약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올바른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원자력 산업계의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김규태 교수님이 이렇게 그리고 김용희 교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력 업계 산업계에서 전혀 민주당과 관계를 끊었을 때 오히려 더 원자력 업계의 요구들 그리고 생각들을 반영할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과학과혁신위원회에서는 원자력 산업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온 거에 대한 충분한 공로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원전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하게 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바로 어제 선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바로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그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도 플랜카드로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를 거의 1년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그런 캠페인을 사내외에다 해왔는데, 근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이제 원자력 분과장으로 오시는데 그 견해 차이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합식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네. 거에 충분히 그 뜻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잘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좀 이렇게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그 위험성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이 네,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이 여러 원자력 산업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생각이 여러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다른 완전히 엇갈린 그런 의견들을 갖고 그러면 정확한 입장이 아직은 이재명 후보는 없는 겁니까? 현재는 시나리오 3, 4, 5기에 대한 의견 정도를 이재명 후보는 갖고 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 85년까지의 그 원전을 이제 줄인다는 입장을 그거는 동의하는 어쨌든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당연히 그걸 개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말고 그 원전을 그렇게 그때까지 감축하겠다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동의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 여러 차례 방문해서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김 교수님은 동의를 하시는가 하는 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그 이제 원자력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그 로드맵이 그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12월 27일 날 그 의결을 한 게 있습니다. 제6차 그 원자력 기능 방안, 그리고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초 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해도 상당히 원자력계는 환영이죠. 지금까지 정책이 미제랩돼서 발표한 것들이 정리해준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서, 또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거냐, 감축할 거냐, 증설할 거냐는 아마 당연 그렇더라도 세계 상황이 바뀌면 토론을 위해서 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전을 감축해도 우리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밀고 나가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걸 아까 토론을 통해서 오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일 이번에 말든 원자력계의 의견이 지난 5년 동안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서로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원자력계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전을 개치겠다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안전적 측면에서 에너지가 원자력 없어도 잘 된다, 탄소 중립 잘 된다, 그럼 원전을 당연히 줄이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원자력계 의견은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면 원자력 전문가하고 전문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오해가 있으면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정책은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토론을 통해서 하는 문화가 되면 원전을 증설하든 그대로 유지하든 강원하든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다만 선언했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예,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딱 좀 말씀을 하겠는데요. 이제 그 원전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원전 업계와 원자력 학회에 특히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이 이제 계속 그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어떤 친원전적인 그런 입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이게 원자력 뭐 마피아라든지 핵 마피아나 이런 표현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회 현장에서 얘기해서 어쨌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한번 견해를 좀 여쭤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왜 그런 그 판단을 하냐면, 원자력 연구원이나 한수원에서 그 조성한 원자력 발전 기금에 의해서 이제 원자력 공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그 어쨌든 연구 과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수백억 정도 규모가 몇 년 사이에 되는 걸로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어떤 이제 이해관계 또
학계와 어떤 생존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원적 입장에 선 게 아니냐는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까지 이제 마피아라는 표현까지 그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또 그런 평가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피아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발가벗고 싶지 않고요. 집단 이익주의. 어느 그룹이든 집단을 구성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원자력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집단도 조금만 있겠지만은 그 문제는 한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마피아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피아라는 단어 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그 가져갈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마 원자력계 내에서도 그건 인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원자력이 고쳐야 할 부분은 공정, 경쟁, 그래서 합리성에 의해서 모든 게 마피아라는 개념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자정 노력은 하고 있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진 것은 원자력 수출에 대해서는 감원을 하든 간에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출을 달라 해도 결국 원전을 짓지 않은 나라는 안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잘 감안하시면 원전을 줄이더라도 항상 우리는 원전을 지으면서 폐로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짓는다는 의지를 보여야 국가 성장력을 수출하면 엄청난 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이해하시면 그 원자력 정책을 하신 분들이나 원자력 산업계가 거의 동의할 겁니다. 저는 원자력을 완전히 죽이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명분 내세우고 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까 감원 정책이든 그대로 유지하든 그건 아마 그 원자력계도 충분히 합리성을 가지고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네. 제가 그 친원전이지만 원전이 갖다가 무조건 좋다 안전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많고 그걸 해결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에너지 정책을 필 건가 하는 거에서 원자력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네. 저희들 오해한 거 있으면 또 전파해서 고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이제 진행 중인 거를 제외하고 나서 새로 짓지 않고 수명이 다 되면 연장하지 않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데 그렇게 위험성과 안전성 때문에 짓지 않으면서 반대로 수출은 해가지고 그 거기에는 어떤 다른 나라의 더 우리나라보다 성장하지 못한 나라에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나 안전성이 미치지 못하는 원전을 또 이렇게 수출하는 거는 이게 일관성이 없고 이중잣대가 아니냐라 이런 지적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근데 그런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재인 정부 생각해봐요. 저희 원자력계로서는 원전은 생각한 만큼 그 기구 중에서 가장 제가 통계를 보면 석탄, 신재생에서 사람이 치명률로 보면 원전이 엄청 낮습니다. 10분의 10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은 정서적인 거고 실제 통계는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할 때는 불안전한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수혜해서 그 사람 안전점 해치지 않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캐치프레이드에 있지 원자력계가 불안정한 거 가지고 수출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해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저희도 포부를 갖고 그 나라에도 경제성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하시죠? 뭐 보충 말씀 제가 좀 드리면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는 APR 1,400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거예요. 그건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서방세계에서 갖고 있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뭐 원자력의 선진국인 프랑스라든가 미국, 뭐 일본 이런 데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지 않은 원자로를 수출했다. 이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원자로의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여서 그런 수용성의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되신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주 국민과 관련 학계와 그리고 관련 산업계 연구부와 통틀어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마치겠습니다.